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이제 인컴텀스 2020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컴텀스 자체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 물품 매매에서 FOB라든가 CIF 등 그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나왔죠.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게 이제 뭐 무역거래 조건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정형화된 매매 조건이 어떤 구체적인 서술형의 계약서보다는 간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컴턴스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제 국가 지역에 따라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또 방지해서 전체적으로는 거래 비용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1936년도에 그 인컴턴스를 제정했습니다. 인컴턴스가 만들어지면은 제일 많이 바쁜 데가 우리 대한생공회의소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이제 192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4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 정경련이라든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지만 대한생공회의소가 제일 긴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컴턴스는 1980년 이후서부터는 10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왜 개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의 등장이라든가 이메일, 팩스,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시대 흐름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인컴턴스는 총 8차례에 걸쳐서 현재 변경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컴턴스의 의의는요. 공식 명칭은 국내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에서 앞자인 IN과 커머셜의 CO 또 텀스의 TRMS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묶은 말이 이제 인컴텀스죠. 그래서 인컴텀스는 어떤 정형 거래 조건의 통일 규칙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준수 의무를 좀 나타냈죠. 그 의무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위험 이전 장소라든가 비용 부담, 보험 가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 상거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인컴턴스는 총 11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이렇게 7개가 복합 운송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상 운송을 제외한 또 선박 이용을 포함한 이런 거래들은 아까 말씀드린 7개 조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FOB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인컴턴스가 제정할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FOB, CFR, CIF, FAS 이 4개가 이제 있는데요. 이 4개의 특성은 물품의 인도 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두 항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상 운송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컴턴스는 이제 11개 이런 규칙이 있고요. 근데 인컴턴스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컴턴스는 국제 거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계약상의 모든 분쟁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인컴턴스는 국내 거래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분쟁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이건 법도 아니지만 인컴턴스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컴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근데 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인컴턴스의 이제 적용인데요. 인컴턴스는 크게 2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표준거래의 약관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거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인컨턴스를 거래 약관으로 적용하기로 의도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국제거래 관행은 이미 국제거래상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거래 관행이고 무역이나 물류를 하는 분들께서는 알아야 되고 또 몰라도 배워야 되는 어떤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컨턴스는 어떤 그 규정 내역을 이제 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의무를 담고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또 물품의 인도 인수의 수령 이런 부분 또 위험 이전 또 운송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보험 또 인도 운송 관련된 서류 얘기 그다음 출입 통관 또 포장이나 하인 표시 또 비용 분담이라든가 통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컨턴스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역들입니다. 인컨턴스는 인컨턴스 2020이 이제 그 개정이 됐는데요.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크게 바뀐 게 없다. 2010년 인컨턴스에 비해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어떤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 변경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중요한 규정이 좀 앞쪽에 좀 배치하라 뭐 이런 겁니다. 예. 두 번째는 CIF의 어떤 CIF는 이제 최대 부보를 유지하고 CIF는 최소 부보를 유지하라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IF가 운임 보험료 지급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CIF랑 CIP랑 CIF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CIF는 최대한 들어라. 그 대신 CIP는 최대한 들고 CIF는 현재 기준대로 그냥 유지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CIF는 해상 무역에서 널리 사용하는 그 조건이죠. 그래서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인데 FOB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FCA상 본선 적재 표기를 선화증권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FCA가 해상 운송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선화증권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어떤 신용장 개설할 때.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그래 만들어라. 선화증권을 신설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여기 2020 주요 개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DAT를 DPU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DAT의 T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이 DAT를 DPU로 바꾼 것 중에서 이 U는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터미널 인도 조건에서 했던 거를 장소 구애받지 말고 목적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인도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 가능성을 폭넓게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2020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은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자신이 운송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아웃소싱 줘서 어떤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뭐 본인이 뭐 차량이 있고 하면 뭐 직접 운송도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길을 좀 더 확대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에 대비해서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독립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좀 인컨턴스가 개별 규칙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문을 좀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얘기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과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것처럼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이 좀 강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인커터스 2020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